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권 박사의 명투부 첫 회 시작합니다. 요즘 이전에는 팟캐스트가 대세였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팝송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유튜브 킬 더 TV 앤드 라디오 앤드 팟캐스트 스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 유튜브 방송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근거 중심에 기반한 의학 상식을 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비타민 D 검사와 비타민 D 보충 필요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의학 관련, 건강 관련 기사를 보면 우리 국내에서 나온 연구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비타민 D 혈중 농도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서울대병원 어느 교수팀에서 성인 여성 10명 중에 7명이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보통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이면 비타민 D 결핍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죠.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타민 D 부족한 사람이 많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 기사를 보시면 2017년 5월 기사네요. 대한민국은 비타민 D 결핍 상태다. 뼈 건강 지키는 비타민 D 섭취법.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성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91.3% 그리고 95.9%로 나타났다.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 대다수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즈음에 가서는 이미 시중에 수많은 비타민 D 영양제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브랜드 비타민 D 이것을 주목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어떤 의학 상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더니 마지막에서는 이제 비타민 D 제품을 선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모 의대의 교수의 연수 강좌에서의 발표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보면 그 교수의 하는 말이 성인 남성의 86% 그리고 여성의 93%가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신체 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최소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이제 수치를 아까 제가 기억해 보시라고 그랬죠. 아까 그전 연구에서는 20, 여기서는 30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먹는 영양제나 주사제를 통해서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명 의사분에 의하면, 의사 출신 기자분이시죠. 이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 의사분들께서는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권장 농도는 20에서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2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 박사는, 의사분이죠, 여자 의사분은, 과거에는 비타민C가 각광받았는데 요즘에는 비타민C A, B, D 중 고르라면 나는 D를 택하겠다 하면서 이제 비타민 D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역할에 대해서 면역력을 높인다. 면역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의학적으로 이뮤니티 파워 이런 말은 없죠. 그냥 이뮤니티, 면역이죠, 면역. 근데 이런 용어를 일본에서부터 유래되었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되어 있고, 비타민 D는 유방암, 대장암, 특히 항암 작용한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신체 내 혈중 농도가, 비타민 D 농도가 떨어지는 시기니까 햇빛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이 남자 의사분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암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은 암 예방을 목적으로 혈중 농도 44는 유지해야 된다. 44나노그램.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과연 이런 게 맞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들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6년 11월에 우리 지금 의학계에서는 그 가장 권위가 높은 의학학술지죠. NEJM이라고 보통 약자로 얘기하는데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그러니까 이게 뉴 잉글랜드라고 해서 이제 일부 그 기자분들이 영국의 그 뉴 잉글랜드에서 발행되는 저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미국입니다. 미국. 보스턴 쪽에 그 하버드대 본부를 두고 있는데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발행되는 저널입니다. 아주 권위 있는 잡지죠. 근데 여기에 뭐 개별 논문은 아니에요. 원전은 아니고요.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어떤 관점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내용을 서술한 거죠. 이걸 쓴 분은 보면 조안 E. 맨슨이라는 MD. MD는 이제 메디컬 닥터 의사분이고, 이제 MPH 하면 이제 퍼블릭 헬스, 그러니까 보건대학의 석사, 마스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DRPH 얘기하면 박사학위 받은 분을 얘기하겠죠. 뭐 그 외에 몇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소속은 이제 하버드대 소속입니다. 비타민 D deficiency, 그러니까 바이타민 D의 결핍. Is there really a pandemic? 그러니까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가? 전 지구적으로 혹은 뭐 미국 내에서 유행인가? 이런 제목으로 약간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쓴 거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우리 가정의학 분야에서는 또 유명한 학술지가 있습니다. American Family Physician이라는 의학 학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리뷰, 문헌고찰 논문이 하나 실렸고요. 그 문헌고찰을 또 소개하는 에디토리얼, 그 사설이 또 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제가 문헌을 직접 보면서 노란 줄로 된 부분 중심으로 해갖고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NEJM에 나와 있는 이 퍼스펙티브, 관점의 어떤 한 관점을 갖고 있는 글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임상 연구 논문들이 비타민 D가 많은, 특히 이제 북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연구들의 그런 그 초점들은 두 가지 내용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혈중에 25 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 이게 이제 보통 혈중 비타민 D 농도 측정할 때 이 화학 물질의 농도를 측정을 하게 돼 있죠. 대개 연구들이 기준점을 잡는데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잡고 있다.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옛날 일이며, 가장 최근에 2015년인가요? 가장 최근에는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좀 한다면 미국 의학 한림원,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비타민 D 적정 수준을 하루에 600에서 800 단위를 보충을 해도 어떤 인구 집단에서는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적정 수준에 못 미치기도 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퍼스펙티브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면, 하지만 이러한 그 결론들은 실제 미국 의학 한림원의 비타민 D에 대한 정상 범위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다, misinterpreta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misapplication,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잘못된 해석들은 불필요한 비타민 D 검사와 보충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진료비가 너무 과도하게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논문 원문을 제가 클릭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미국 의학 한림원의
비타민 D의 적정 수준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해야지 그 population health, 그러니까 집단의 건강과 클리니컬 프랙티스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걸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미국 의학 한림원에서 영양 기준을 얘기를 할 때 deficiency, 즉 결핍이나 아니면 inadequacy, 부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DRI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DRI는 Dietary Reference Index라고 해서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 이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질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 일반 집단에서 각 개인마다 생물학적으로 이 비타민 D를 요구하는 요구량이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준 정기 분포로 보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 아래쪽은 섭취가 낮은 사람들이고 요구량이 낮은 사람들이고, 오른쪽 그 위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바깥쪽으로 갈수록 섭취 요구량이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DRI 중에 크게 뭐 한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EA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EAR이 뭐냐면 영어로는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평균 필요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건강인 집단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요구량입니다. 물론 이 50%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낮은 그 요구량들은 그 숫자의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지고, 이보다 높은 경우도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는데, 이 딱 반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평균 필요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에다가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 표준 편차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을 얹어갖고 오른쪽으로, 즉 충족 요구량에서 더 많은 양을 상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상위 2.5에 해당하는 그 요구량이 바로 RDA가 되겠습니다. 이 RDA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이제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권장 섭취량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혹은 영양 권장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정기분포가 돼 있으면 가장 그 섭취 요구량이 높은 농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으면 바로 2.5등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RDA 개념을 갖다가 정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RDA 권장 섭취량 혹은 영양 권장량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혹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컷 포인트, 이 지점을 갖다가 RDA로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RDA라는 게 원래 의도는 뭐냐면, 전체 인구 집단 100%가 있으면 일단 이 100% 중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97.5%입니다. 거의 9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높은 양을 정한 게 바로 권장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용어에서 권장 섭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권장 섭취량 이상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잘못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논문의 핵심은 오히려 이 97.5%를 섭취하게 된다면 전체 100% 인구 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충족할 수 있는 의미의 양이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 97.5에 해당하는 걸 다 섭취해야 된다는 걸 사실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 의학 한림원에서 이 개념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RDA 97.5%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요구량, 혹은 비타민 D로 따졌을 때는 혈중 농도가 20에 해당하는
높은 농도의 양을 정한 것이 아니었고, 아까 얘기했던 평균 필요량이라고 해서 전체 인구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그 양 정도만 되면 충분한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RDA로 잘못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참고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 분포 곡선에서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게 바로 1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섭취가 낮은 사람 2.5%에 해당하는 게 12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EAR 평균 필요량 16에서 이 표준 편차 더해갖고 얹은 값이 바로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되는데요. 이 값이 바로 RDA, 지금 현재 권장 섭취량 영양 권장량인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12에서 20 사이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자란 게 아니고 오히려 적절한 뼈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기하고 있듯이 적정 수준을 20이 아닌 16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이 16 반에 해당하는 그 농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이거보다 부족한 사람이 미국인 같은 경우는 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2 혹은 12.5mg보다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6%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비타민 D 적정 농도와 관련해서 RDA, 즉 영양권장량으로 잡게 되면 그 부족증이나 결핍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평균 필요량이나 그것보다 좀 낮은 양이 아닌 RDA 영양권장량 상태를 정상인의 기준으로 삼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RDA 이상 먹을 것을 권장을 하게 된다면 일부 사람에 있어서는 허용 권장량 이상을 섭취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여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하루의 용량으로 봤을 때는 4,000 단위가 되겠고요.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5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상인들의 경우는 비타민 D 섭취량 혹은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바로 평균 필요량이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들의 한 50%에 해당하는 평균인 사람들의 요구량일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표준 편차를 더한 그 값, 즉 RDA라는 거는 이게 바로 RDA인데요. RDA는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삼다면 97.5%는 일단 다 만족시키는 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이것보다 이하라고 해서 꼭 병이 생긴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지금 잘못 해석이 됐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RDA 97.5%에 해당하는 이 높은 수준의 농도를 먹으라고 권장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곡선이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일부 사람들 대략 2.5% 이상은 upper level of intake 상한 섭취량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농도로 따지면 5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일부 의사들이 뭐 건강을 위한 그리고 암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뭐 44 이상 뭐 50까지도 유지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위험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